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출연 중인 SBS 시사교양 과몰입 인생사 최종회가 방송됐습니다. 최종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히틀러, 나치당의 히틀러에 대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히틀러 그냥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즉 히틀러의 성향을 분석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역시 박지선 숙명여대 범죄심리학 교수, 어머니가 이찬원 씨 열렬한 팬이죠. 역시 이찬원 씨하고 박지선 교수는 계속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역시 박지선 범죄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스토리텔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나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범죄 분석학 측면에서 히틀러를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생각난 거. 좌파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전략 전술이 히틀러랑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틀러는 열등의식이 본인이 가지고 열등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르시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아도취형,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라는 자아도취형, 즉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도취에 빠짐으로써 그 본인의 자아도취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사람을 학살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누구도 여기에 반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 민주당 이 일부 떨거지들이 이를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히틀러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런 짓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전략 전술이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 독재자들은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그들을 속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교주들이 쓰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히틀러가 가진 종합적인 성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내가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므로써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런 전법이죠. 이찬원 씨가 이때 본인도 처음 코로나가 걸렸을 때 본인도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았다. 즉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지매를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모르게 본인이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그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편을 똘똘 뭉치게 해서 상대방을 나쁜 놈, 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을 구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에 명분을 만들어내는 일, 이거를 가장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잘한 사람이 지구상의 히틀러다. 왜 유대인을 그렇게 죽였냐? 국내에서
국내에서 본인은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국민들을 속였는데,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에게 여론이 본인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모아놓은 군중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본인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증오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증오 대상이 유태인이었다. 그 유태인을 공격한 이유는 유태인들이 금융권 종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즉 대중적 혐오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태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말이 됩니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유태인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 공포관리 이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유태인을 걸러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잣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교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의 집단 괴롭힘, 즉 유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날조된 이론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답니다. 즉 유태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명부를 색출을 해가지고 인종차별, 유대인을 인종차별하고 가스실에 무조건 잡아넣어서 죽이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저 사람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척결 대상이다. 이것이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때는 히틀러가 반역자로,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재판장에 서서도 이판사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을, 법정을 자기 선전무대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전국 스타로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히틀러의 만행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히틀러가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또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가 참여했던 베를린 올림픽까지 만들어 냈습니다만,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또 위기만 오면은 장애인들 학살을 계획하고 국가 재정을 절약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정부 예산을 고속도로, 자동차,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돈을 쓰고 국가 재정을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들을 학살하면서 혐오 정치를 또 만들어낸 것이죠. 즉 유대인 학살이나 장애인 학살이나 똑같이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결국 이러다가 국제 문제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연합군에게 전쟁을 일으켰다. 역시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죽을 때도 결혼식을 올리고 스스로 자살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정상인으로 보기엔 힘들죠. 정상인으로 보기엔 힘듭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횡설수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문제는 본인의 국내적 정치적 입지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척결하는 척하면서 인류를 학살한 지구상의 살인마다. 근데 그 살인마적 행태를, 선전선동 전략을 한국의 좌파와 민주당 일부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선전선동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무서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찬원 씨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나를 주변에서 마구마구 비판하면서 이지매를 당한 그것이 아마 문득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